간만에 와서. 자,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답게 정부와 시를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자고 모인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왼쪽 끝에서부터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상현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온 거 티내는 것 같은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는 반갑습니다. 양미숙 사무처장님이시고요. 저는 건강사회복지연대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알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제 끝났죠. 원안위가 결국 수명당한 고리 2호기 이 노후원전을 다시 수명 연장해서 가동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 서울까지 올라갔다 오신 박상현 사무처장이 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119대 29 2030 엑스포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시 박형준 시장이 2040 엑스포를 경남 전남과 함께 공동 유치해오자라고 하는 문제를 양미숙 처장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버스 준공영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서울도 갔다 오셨는데 박상현 사무처장님. 예, 어제 결정이 났고요. 어제 제 티를 입고 있는데요. 제가 입고 원안위 방청을 가서 제가 액션을 잠깐 했었습니다. 쫓겨났죠. 공모를 좀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거 입으면 바로 쫓아낸다라는 첩보를 받았었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었을 때 그냥 들으세요라고 최원호라고 원안위원장이 최원호인데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속을 밝히지 말고 썼어야 되는데 환경운동연합 쓰고 다 정직하게 다들 쓰셔가지고 딱 7명 진입하니까 대충 액션하러 올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비 걸고 들어가가지고요. 온라인 방청에 뒤에 서가지고 막 좀 떠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재단 조치 당했습니다.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어제 결과가 그래도 반대 한 표에 찬성 6명인가요? 5명. 5명. 네. 자, 이 원안위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측은 됐었습니다. 저번 10월 23일 날 사고관리 계획서 그러니까 중대사고를 평가하는 고리욕이 중요한 문서인데 그때는 6대 1이었거든요. 6대 1이었고 그때는 원안 위원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박천홍 위원이 임기가 끝나서 없는 상황에서 이제 6명이서 이렇게 시비를 하게 된 상황인 거고 그 당일날 3명의 위원들이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야당목 2명 그리고 여당목 1명. 여당목에 이제 박종훈 교수라고 월성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되게 한수원에서 무서워했던 분이 임명이 좀 되셨거든요. 딱 그 3분이 어쨌든 기술적 전문가들인데 웃긴 건 기술적 전문가 한 명도 없이 그냥 6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 23일 때도 사고관리 계획서 했을 때도 보완 조치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보완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다음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승인해버리고 보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웃겼냐면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안건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 안건이 사고관리 계획서 보완 조치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보인 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아마 그 3분이 기술적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심사를 했을 때 시간이 좀 더 걸리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통과시키 이게 아니면은 수명 연장 못하겠다 내년으로 미뤄지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도 원안위는 통과됐고 그러면 언제부터 수명 가동이 되나요? 일단은 내년 2월에 일단은 가동이 되고요. 그냥 수명 연장 승인했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다시 설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내년 2월에 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거를 뭐 바꾸거나 아니면은 중단을 시키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원안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크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는 했었는데 그
수명 연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기각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가처분을 했었는데 일단 본안 소송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안 소송 가서 이기는 확률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게 불합리하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정도고, 원고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 하면서 좀 더 이거 부당하다 알릴 생각. 그러면 소송단을 다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인가요? 네, 일단은 타협 전체 진영에서 말이 아직 맞추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결정되는 대로 네. 다른 연대체들한테 다 저야하고 직접 제가 설명회 다니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혹시 뭐 네네. 더 말씀?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도 훨씬 이전 정부보다 많이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발표 내에는 원자력은 그대로 둔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 원자력을 그대로 둔다는 거는 지금 가동 중인 원자력,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까지 굳이 계속 가동하면서 이 탄소 중립이나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정책을 쓴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어쨌든 이전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때 탈핵 사회로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 자당 대표가. 그렇다면 그 이제 그 바통을 이은 이재명 정부도 그 연속성 상에서 지금 가동 중인 거를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수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증과 제대로 된 심사 보고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원안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결정은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갑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탈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공식적으로 적은 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안전하다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 나온 그 김성환 장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는 수명 연장하면 10년씩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7년밖에 안 한다. 그리고 뭐 원안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뻘소리를 하면서 내일 브라질로 떠난다고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내란 청산과 계엄을 극복하고 내란 청산하면서 사회 대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그 뭐 탈핵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제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쓰지 말자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민사회에 큰 힘을 잇고 정권을 잡은 이 이재명 정부가 그 사회 대개혁 과제 중에 하나를 좀 무시했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또 수명이 다 해서 도래하는 원전이 6개인가?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그 고리 3, 4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광에 이제 한빛 1호기 이렇게 연달아 되고 있고, 12월 22일인가? 20 그쯤에 한빛 1호기 연구 정지가 되는 날입니다. 일단은 멈추는 연구 정지하고 일단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고리가 먼저라서 그렇지 한빛도 사실 고리 2호기 관련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원안위가 이렇게 결정을 좀 내려버려서 저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 앙액션을 했었을 때 한 김기수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저희가 막 날 좀 소란을 일으키니까 무슨 말을 했냐면은 형사고발 조치도 좀 해봐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들은 그 원안위가 남대문 시장 안에 있거든요. 남대문 시장 근처 옆에 있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분이 핵발전소 주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아시겠지만 불경은 경남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그 원전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발하고 좀 그 아까 박상현 처장이 이야기했는데, 이 본안 소상 할 때
소송 인단 모집할 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다음 넘어가시죠. 자, 2040 엑스포 네. 양 차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지난달에 무슨 뭐 회의를 하면서 그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와 전남도지사가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그게 제안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시민사회가 기자회견도 했고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논평도 지난주에 냈었는데 이게 이제 다분히 박형준 시장이 제안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뭐 일부 언론 보도는 벌써 났다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자기가 그렇게 먼저 나서서 제안 못한다는 거는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근데 이제 경남도지사가 그걸 먼저 발표하면서 부산 지역과 오늘 경남 지역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사회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 제기가 뭔지만 좀 간단하게 보고 이 사안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산시의 주장은 그거예요. 백서를 제작하는 가운데 시민 설문을 받았는데 60% 이상이 재추진의 염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백서를 제작하는 과정이랬는데 이 백서가 지금 시민사회에도 공개가 안 됐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민들한테도 공개가 안 됐고 근데 시의회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돈이 썼고 그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실패했는지 그것도 그냥 실패가 아니잖아요. 진짜 분노 폭발 그다음에 그 치욕스러운 이런 실패였는데 근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공개를 요청해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다시 제도전부터 추진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 박형준 시장이 한 말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뭐 저는 시장을 하진 않겠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일단 석고대죄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무능입니다. 했을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사우디의 그 뭐 오일머니 때문에 졌다. 그 다음에 BIE가 이 오일머니로 이 유치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 그리고 전 정부가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다. 이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기의 뭐 부산시장 잘못뿐만 시의회도 공무구에 출장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구청장 군수들도 또 엑스포 핑계로 공무국에 출장 갔죠. 구군의회도 다 엑스포 유치한다고 공무국에 출장 갔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 가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엑스포 상황을 보면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이제 정신 나간 그 윤 대통령 윤 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과 외교부가 정부가 똘똘 뭉쳐서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 유치한다면 부산시장과 부산 시민들의 좀 염원이 좀 깨소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반성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다시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 정부의 문제 말고 부산시의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언론 홍보비를 외국의 육을 쓰고 외국의 살을 쓰고 국내에 육을 썼어요. 아니 유치를 하려면 외국에다가 외국 특히 투표권이 있는 나라 투표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내 언론에 뭐하러 육을 씁니까? 그리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기념품 어떤 기념품 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박형준 시장 부인의 화랑의 전속 가가의 기념품을 또 그 엑스포 유치 기념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의 칼럼을 돈을 주고 썼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의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가오를 갖고 있고 이 가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는 과정 그리고 그 실패에 큰 근거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근데 어디다 대놓고 시민들한테 또 2040 엑스포를 들이민다는 겁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엑스포 중독이죠. 엑스포 중독. 아니 그 돈이 지 돈입니까? 우리 돈이지. 엑스포 때문에 황룡산에 케이블카 만든다고 뻥피도 한다고 다 이거 그게 맞습니다. 예. 엑스포 때문이라고요? 세계적 랜드마크. 미술관도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북한의 세계적
미술관 유치한다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한 거예요. 그럼 또 이후에는 이 2040 엑스포를 위해서 부산을 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겠냔 말이죠. 제가 그 유튜브에 이 뉴스가 이제 올라오고 그 댓글에 그 그걸 부산 봤습니까? 부산 지역 예, 예.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예. 부산은 죽을 때까지 엑스포만 하다 죽어라 뭐 이렇게 저런 쪽의 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산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이상 그 부산의 엑스포 이런 월드 엑스포 이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올해 서울시장하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니 올해 오사카에서 월드 엑스포가 지금 대참.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난리 났던데. 엄청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원성을 예, 듣고 비판과 있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월드 엑스포의 시대가 아니다. 이런 걸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더 하실 말씀? 더 하면 이게 혈압이 예,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이제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안내 예. 보내서 그 서울시가 서울에서는 이번 주에 그 경실련하고 공공교통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경실련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울 경실련인가요? 중앙 경실련인가요? 그냥 거기는 서울 경실련이라고 안 하고 그냥 그럼 경실련이죠. 중앙 경실련이요. 예, 그거겠죠. 근데 기자회견의 핵심은 이제 수명다한 준공영제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서울에 있는 경실련은 준공영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경실련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혁신 방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준공영제는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시가 부담을 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편익이 시민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오히려 이 준공영제가 버스 운송 사업자의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부산경실련은 버스 운송 사업자와 부산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올해도 2,700억 가까이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걸 좀 벗어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거죠. 5년 동안 200대를 감차하겠다. 지금도 자연 감소분 아닌가요? 자연 감소분일 수도 있고요. 예비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0대 됩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버스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뒷받침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는 계속 유지하자는 거죠. 이게 어쨌든 지금 부산경실련이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시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부산경실련이 대신 나팔수로 나서서 떠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부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혹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일단 버스 준공영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될 주체가 부산시입니다. 버스 회사야 당연히 시민의 눈도 그다음에 부산시의 눈도 뭐 속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비용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비용 부분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 기업체의 당연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산시가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부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그거를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안 봤지만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33개 회사에 막 2-3개 입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군데 있으니까 2-3군데서 다 임원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예지만 이런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의 복지 문제에서도 안 들어가야 될 기사들의 복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정당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낭비하지 말라는데 그것도 서로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돈을 더 많이 주면서 또 버스 요금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버스 준공영제가 진짜 계속되어야 되는지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박상현 사장님도 예, 뭐 그 제가 뭐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부산 경실련에서 나왔던 게 좀 모순되는 지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금은 올리는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올라갈까? 그런 고민은 없는데 뭔가 다른 토론회에서는 뭐 공공교통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모순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언론에서 봤었을 때 그 거기서 나온 주장들이 굉장히 악용이 좀 많이 되는 것들을 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영제 때문에 돈 먹는 하마, 세금 세금 많이 먹는 하마와 같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용도로 좀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거고 논리적 모순을 이걸 뭐 전 봤었을 때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서 이거 뭐 아까 하신 이야기도 해주시죠. 왜? 뭐 어떤 그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그 중공영제 혁신 방안으로 하면 오실가스 감축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 뭐 환경운동연합 입장에서는 저희도 일단은 수송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하려면은 이동거리가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으로는 이동거리가 줄까? 오히려 개인차 이용이 더 늘지 않을까? 라는 지점에서는 또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혁신안의 문제는 이거예요. 200대를 감차 자진해서 버스에서 버스 조합이 200대를 감차하면서 뭔가 대단한 희생과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서 이면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4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자. 네. 근데 시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서도 또 나가고 또 부산시 재정으로 나가고 근데 부산시 시 재정은 결국 우리 세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이거를 더 두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게 4년마다 계속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준공영제를 유지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 눈먼 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준공영제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유용한지 지금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근데 그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지금 버스 회사와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같은 시민사회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당선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욕시장 mamdani가 공약 중에 무상 대중교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장 공약에도 언젠가 거대 양당이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편집 빨리 해래. 또 찍어 가들지 말. 내 31일날 진짜 피곤해 죽는데 찍었다. 이거 30일날 후원해봐 한번.